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상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바른도서관 쪽에서 이제 강의 주제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굉장히 금기의 영역인 그 남사당패에 들어와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조선 최고의 어떤 예술가로 성장해서 살다가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여인이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평가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이런 어떤 바오드교와 남사당에 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사실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본론에 들어가기, 제가 안성 지역의 학교로 와서 97년도에 안성 지역의 학교로 왔었습니다. 그때는 바오드교 축제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2001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바오드교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내에서 연구소도 만들고, 또 제가 그 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바오드교와 안성 남사당 바오드교 축제를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오드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실제 다른 조선의 다른 어떤 예술가나 문학가에 비해서 굉장히 이 바오드교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남사당 놀이라는 것은 알지만은 실제 안성에서 남사당 축제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이분 때문에 안성에서 바오드교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뭐 소수의 인원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바오드교와 안성 남사당에 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니까, 제가 그 분야를 연구했던 또 학자로서, 또 대학에서 연구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또 안성 지역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깊게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면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돌려치기를 잘해요. 돌려치기를. 다시 말하면 직접 표현하지 않고 한번 꼬아버리고 뒤집어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바로 여기 계신 이제 아버님의 해학이라는 것이, 우리 여기 보면은 이 남사당 연에는 굉장히 그 양반 사회, 계급 사회, 오늘로 치면은 뭐 소위 말하면 상류층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비판을 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설적으로 화가 나서 너 물러가라, 요즘처럼 너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살살 불러놓고 살 치게 올렸다가 살짝 비꼬라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아주 웃음을 통해서 그 해학적 요소를 통해서 양반들이 이렇게 상당히 공격을 하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이제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를 거쳤을 때 뭐가 나오냐면 아주 직설적인 요소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전통의 바탕을 둬서 이 하나의 문화 예술의 전통을 하나의 그 어떤 그 운동의 도구로 삼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 마당극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마당극. 마당극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예,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바오드교, 저는 이제 제가 이 교환을 짰을 때는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걸 읽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 이 페이지를 한번 참 멋있게, 그죠? 아무 배경도 않고 백지 상태에서 그냥 한번 쫙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던 것이, 자, 소설 바오드교를 읽고 나니까 뭐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았던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당연히 이제 바오드교 얘기니까 바오드교가 성장한 어떤 그 환경들이 나오고요, 그 과정들이, 또 남사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당시의 시대적 환경에서 조선 말기에 그 어려웠던 환경들, 그래서 각종 밀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도적패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그 영무에 우리가 그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사극. 그 사극 보면은 주로 영모에 휘말려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기왕을 가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번 평민, 2번 군인, 3번 왕족, 또는
왕실의 사람들, 그죠? 왕실 사람들, 그죠?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 왕족들이 많습니다. 왕족들이, 그죠? 오늘날도 대기업들 보면은 여러분들 대기업, 큰 기업들, 그죠? 예를 들면 뭐 재산이 뭐 몇 천억에서 뭐 심지어는 몇 조까지 되는 사람 보면 그런 분들 보면은 이 가족 관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가족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왕족들 보면은 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내 친한 동생으로, 형으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 가족들이, 이 왕의 가족들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은 이제 점점 권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체제가 됩니다. 우리처럼 아웅다웅 싸우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딱 뭉치죠, 그죠? 아웅다웅 싸우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싹 모여서 다 같이 아름답게 장례를 치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가족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둘이는 잘 친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못 친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큰 형의 식구들 또 그걸 지지하는 세력들이 둘째 아들하고 잘 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자님, 그래서 둘째 아들하고 친하면은 왕자님이 나중에 왕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 왕자님, 큰 아들하고 잘 친하면은 나중에 왕자님이 왕위에 오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응징해야 돼. 신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모에 어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냐면 뒤쪽에 가면 설명하겠지만은 남사당 단원을 다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자기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갖다 버린 아이들, 또 심지어는 밥이라도 먹여달라고 그냥 내 아들 좀 맡겨주시오 해서 남사당 폐에 맡기는 사람들, 또 당시에 이제 우리가 천주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천주교 박해가 엄청 났었죠, 그죠? 안성에 가면 미린의 성지라고 있거든요.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성지가 있죠, 그죠? 역시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숙청을 당하고 그냥 옛날엔 죽일 때 요즘처럼 재판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쫙 세워놓고 그냥 쫙 이렇게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 아까 영모에 올린 이런 사람들이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당표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이제 남사당과 바오더기를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말기에 다 아시다시피 나라를 빼앗겼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나라를 뺏기지 않겠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혼란스러울수록 힘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계급적으로 보면 계속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그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다 IMF 때 한번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죠? IMF 때 국가 전체가 다 힘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대통령부터 저 아래에 있는 정말 거지 같은 사람까지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정도가, 그죠? 그 힘든 걸 견뎌낼 수 있는 어떤 힘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오더기라는 사람은 우리가 남사당표는 원래 남자들만 있는 연희패거든요. 놀이패 있는데 여기에 여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리고 이 여자애가 조선 최고의 남사당 꼭두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어떤 사상적 개념들이 있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남사당에 의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 민속이라는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민속 다 들어보셨죠, 그죠? 어려운 영어 아닙니다. 이제 folklore. 그래서 folklore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민속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죠, 그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복 있잖아요, 한복. 그건 일종의 민속적 개념에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한복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그죠? 한복을 언제부터 입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잘 모르면 옛날에 오래전부터 입었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옛날 옛적에. 제주도 가면은 또 각 지역마다 어떤 민속의 그 노래들이 있어요. 제주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 누가 작곡했을까요? 언제부터 불려졌을까요? 옛날부터. 잘 모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민중들, 주로 하층민들과 결부된 신앙이나 풍속,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어떤 생활 습관 또는 문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 민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속.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면 전통적인 신앙, 그래서 무속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설, 그죠? 카드라 통신이라는 거 있죠. 카드라 통신. 옛날에 할머니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산을 두고 저 산에서 어떤 전설이 있었다. 할머니 그러면은 그거 누가 알으냐? 몰라. 나도 들었어. 그죠? 그 다음에 풍속,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우리가 민속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냥 이렇게 쭉 하다 모른다는 거죠. 나중에 오래전부터 해왔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옛날부터 그래왔다. 이거 민속예술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속의 개념에서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민속은 이것을 형성하는 계층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회 상층민 또는 주로 일반 서민들. 누구겠어요? 일반 서민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민속의 일반적인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 민속의 특성을 보면은 이게 글자로 남겨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우득의 연구는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다, 가짜다. 안성시에서 이거 문화 마케팅 하려고 요즘 장사하려고 만들어낸 인물이다. 아니다, 진짜 있었다. 근데 진짜 있었는데 뭐 1800년대 중반에 살았던 사람이다? 아니야. 19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킨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기록이. 왜냐하면은 이 민간인들 조선시대 이 소위 말해 일반 백성들보다 더 하층민이 광대였죠. 광대. 그죠? 이 사당패들은 그 광대보다도 더 아래 것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글자를 아는 사람이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정말 백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시대에 이걸 정언해 줄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당시 이제 80몇 세, 뭐 90세 가까이 되신 분들도 할아버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오늘 인터뷰할 때 내용하고 내일 인터뷰할 때 내용이 다르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반 서민 이 시대의 하층민들의 문화 또는 민속은 이 글로서 전해지지가 않고 다 입에서 입으로만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인간문화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간문화재. 주로 그런 분들은 나이가 젊은 분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이가 고령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또 그분이 인간문화재는 그분이 돌아가셔야만 동일한 종목의 문화재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것을 만든다? 아니면 그 사람이 하던 것을 가능한 한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한다. 어떤 것이 더 빠를까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책을 통해서 전달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안성 남사당 기능 보유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게 되고 싶어요. 우리 지금 현재 김기복 선생님이 기능 보유자거든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김기복 선생님 댁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냥. 그죠? 그래서 밥 지어주고, 이걸 하면 악기 갖다 주고, 소위 말하면 개인 비서가 돼줘야 돼요, 개인 비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오늘처럼 등록금 내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냥 가르쳐 주고 싶으면 가르쳐 주고, 야, 이리 와봐라. 노래 하나 해봐, 어른들. 아직 멀었다? 밥 지어라. 야, 해봐. 좀만 해. 다음 거 해봐. 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 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글자를 통해서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오로지 입을 통해서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민간 문화는 이 민속 문화라는 것은 그래서 글자를 통해서 전달, 지식인들의 그 글자를 통해서 전달되죠. 오로지 이 몸과 입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책을 보고는 공부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 밑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민속예술은
내 직업, 나는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농사 짓는 행위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예술과 생활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민속예술이라는 것은.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사회성, 이런 민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요즘도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철저하게 계급사회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민중이라는 것은 주로 이 사회 하층에서 뭐 농사를 짓거나, 그죠? 또는 노비로 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층이라는 것은 가장 아랫바닥에 있는다는 뜻입니다. 기본이 되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항상 자기 귀족이나 양반이나 관리들에게 항상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 의식. 그럼 민속예술은 뭐냐면은 앞에 설명한 그런 부분에 예술의 특성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성이 우리가 행위의 주체가 예를 들면 민중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소비하는 주체가 뭐예요? 민중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어때요? 그 창작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다르죠, 그죠? 예를 들면은 이미자 콘서트 보러 간다. 그 준비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티켓 사서 구입하러 가는 사람은 또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창작자와 소비자가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이 민속예술은 대부분 창작자와 소비자가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 추석 때나 또 명절 때 하면은 내가 가서 놀고 내가 가서 박수 치고 또 놀고 옆집에 가서 친구가 가서 놀고 또 박수 치고 이럴 때면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아까 이야기했듯이 카드라 누가 카드라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던데 오래전부터 언제인지 몰라 그냥 그때부터 계속 내려온 어떤 습관이 있고 앞서 강한 저항 정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만들어질 때 요즘은 작가라든지 작곡가라든지 작사가 이런 1인 또는 2인이 어떤 예술을 만들어내죠. 그죠? 그런데 이때는 그냥 여러 사람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 사람이 같이 집단 창작의 과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생활과 예술이 구분되지 않는 것, 지역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남사당 폐의 놀이는 민속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남사당 연희는 민속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왜 하필이면 그러면은 한국 땅 조선 한반도 전체에서 우리가 아직도 남사당 공연 뭐 어쩌고 하면 안성을 이야기할까? 왜 지금 안성에서는 남사당 바우대기 축제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그 배경이 되는 요소인데 첫 번째는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 그죠?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죠. 그죠? 뭐 요즘처럼 뭐 롯데마트, 그죠? 뭐 이마트 이런 데 가면 그냥 카트 밀고 쫙 차오르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5일장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5일장에서 장에 가면은 뭘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장에 가시면 뭘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장 가보셨던 기억이 나시죠? 장에 가면 뭐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당연히 물건 사겠죠. 필요한 물건. 그죠? 먹거리 뭐든 이렇게 모여서 막 뭐 춤추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거 구경 그렇죠. 그런 거 모여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장터에서 공연이 많았죠. 그죠? 각설의 공연이라든지 뭐 풍물공연 이런 게 많았죠. 그죠? 그런 거 공연합니다. 또 연마을 친구도 만나죠. 그죠?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저는 경남 산청이나 지리산 밑자락에 살았는데요. 그때 보니까 어르신들 보니까 가끔씩 장에 가면 꼭 그 다방을 들이시더라고요. 다방에 아가씨 소람 잡아보려고. 굉장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옆집에 있는 친구, 그죠? 예를 들면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면 단위가 있지만 또 면 밑으로 들어가면 리라는 게 있죠. 리 정도 사는 분들 정도는 항상 일상생활에서 만나지만은 뭐 옆 동네 사람들은 뭐 또 가끔 만나게 하지만 장에 가면 주로 많이 보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가면은 당연히 시장에 가면은 첫 번째는 자기가 필요 욕구에 의해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머님 말씀하신 것이 이게 문화의 강장입니다. 문화의 강장. 가면은 각설이표 공연, 뭐 그 다음에 뻥튀기. 옛날에는 뭐 팔아도 이렇게 뻥튀기도 뭐 요즘에도 그렇죠, 그죠? 뭐 뻥짱뻥짱 틀어놓고 하다가 뻥 뭐 터트려주고 그러죠, 그죠? 그게
구매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문화 체험을 하게 되는 경이기도 하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당연히 여기는 어떤 내용이 따르면 새로운 정보가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정보에 의해요. 야, 옆집에 그 처녀 밤에 누구하고 도망갔대. 이거 새로운 정보입니다. 우리 그 시골에는 6.25 때, 야, 어제 옆집에 누구 그 인민군들이 내려왔대. 그래서 누구 집 털렸대. 야, 그래도 다행히 한 명도 안 죽어서 다행이래. 자,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나는 어떻게 하죠? 조심을 하겠죠. 내한테 예를 들면 위기가 왔다라고 느껴지면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살더라도 예를 들면 잘 때 머리맡에 몽둥이 하나 두거나 도끼를 두거나 그지 칼을 하나 두거나 혹시 도망갈 수 없이 어쩔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면 내가 이걸 막기 위해서 방비를 해야겠다. 그죠? 이렇게 하고 살겠죠. 준비를 하겠죠.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까? 정보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장에서. 그죠?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대부분의 요즘은 9시 뉴스 착 틀면은 주요 뉴스가 나오지만 이때는 9시 뉴스 기능을 어디서 했냐? 시장에서 다 했죠. 시장에서. 시장에 사람 모이면 그리고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 그 당시에 안성장시는 조선 3대 장시였습니다. 그리고 한양보다 물건이 두세 개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남에서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안성을 거칩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도 반드시 안성을 거칩니다. 이게 쫙 모여서 안성에서 만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당시에 모이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은 남사당 패도는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옛날에는 입장료라는 게 없었잖아요. 입장료가 그죠? 공연하고 그냥 우리 70년대 이거 돌렸죠. 그죠? 공연하고 나서 모자 돌리면 그냥 100원, 1000원 이렇게 줍니다. 그냥 막 줬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 사람들도 그래요. 이렇게 뭐 내 공연 봤으니까 돈 내라 아니에요. 공연 보고 나서 그냥 정성껏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사람이 많아야 돼. 사람이 많아야 돼. 사람이 내가 모으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가 알아서 모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장이에요. 시장. 그죠?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아까 안성시장은 조선 당시에 조선 3대 시장의 하나였고 한양보다 더 컸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요즘도 아직 쓰고 있는 거. 안성은 물건을 딱 맞추면은 딱 알아서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맞춤이라는 말은 안성유기에서 유래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안성유기는 아직도 그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그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 쌀밥죽이라고 요즘에 만원 정도 합니다. 만원 정도. 그러면 안성시에서 몇 개 지정해서 반드시 안성쌀을 쓰고 안성유기를 써서 반드시 이제 그 영업을 해야 돼. 그 조건 하에서 안성 쌀밥집을 내주는데 거기 가면은 안성 유기로 만든 그릇과 숟가락 이런 걸 다 이제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안성 맞춤을 드세요. 그리고 연암 박지원 선생이라 들어보셨습니까? 허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참 소설 속 인물이라서 멋진 사람인데 요즘으로 치면은 날강도입니다. 날강도. 이 사람이 주로 매점 매석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것이 바로 안성시입니다. 안성시장입니다. 그죠? 또 이와 해서 이제 우리가 답사하게 될 안성청룡사가 또 있죠. 그죠? 이 안성청룡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중심의 나라였죠. 그죠? 근데 조선 시대로 오면 올수록 이렇게 유교 중심의 사회가 되고 이 스님들이 굉장히 천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도 어려우니까 절에서도 무술하는 스님이 무림사와 소림사가 된 무술하는 스님이 있듯이 이 예능을 하는 스님들이 있었어요. 예능을 하는 스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패거리들하고 자연스럽게 스님들이 어우러지게 되고 그래서 안성 고려시대 때 지어진 사찰이면 서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주변이 우리나라 중요 한 2, 3대의 그 남사당 본거지인 안성 남사당패의 본산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옆에 청룡사 인근에 불당골이라고 있습니다. 불당골. 여러분도 아마 보시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바오대기가 여기서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까이 시장이 있고 남사당패가 거주하는 본산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 이러니까 전국에서 안성이 가장 남사당 문화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딱 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굉장히 얼마나 이쪽이 유명했냐면은
나중에 남사당, 여사당인 것은 그 여자 행위자가로 구성된 어떤 사당패를 여사당, 그냥 사당패, 여사당패라고, 남사당패는 말 그대로 남자들로만 구성됐다 해서 남사당패입니다. 그래서 이 여사당 자탄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사당 자탄가. 얼마나 유용하냐면 이 말이 아까 이제 민수학 text는 구전되어서 막 내려옵니다. 약간의 이제 음담패설적인 내용인데 혹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런 내용을 제가 그대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유용이냐면 요즘도 보면은 어떤 매춘 단지가 있죠. 매춘 단지. 청량리에 어디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밤에 술 먹다가 남자들이 청량리에 간다. 그러면은 청량리라는 지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어떤 특수한 목적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성을 매수한다는 그런 어떤 행위가 딱 들어가 있죠. 그죠? 이 당시에 바로 선비들이 안성 청룡사를 간다 그러면은 바로 연희를 구경하고 매음질을 한다. 라는 것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보면 안성 여사당 자탄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복 몹시 곱게 차리고 화장을 곱게 하고 안성 청룡으로 사당질 가세. 사당질. 이때 사당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연희, 그죠? 순수하게 예능 행위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몸을 파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쫙 놓은 것은 남자들이 군대 가면 가끔씩 부대 앞에서 술 먹고 착각대 들으면서 하는 그 음담패설 노래입니다. 내 입술은 뭐 술잔인가? 이놈도 빨고 저놈도 빠네. 내 배는 나루트의 나룻배인가? 이놈도 타고. 이런 내용, 들어보시죠. 그게 군대에서 지어진 노래가 아니고, 어디서? 이 안성 청룡사에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뭐야? 여사당 자탄가입니다. 그것을 군대 가면 남자들이 술 먹고 군부대 앞에서 젓가락 두드리면서 주전자 다 휘어질 정도로 두드리면서 막 하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벌써 주변에 안성 청룡사라는 것은 연희가 발달한 것이고 또한 그와 동시에 부정적 측면에서는 이 매점 행위가 아주 흥행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지만 이 여사당들은 그 시대의 역사책에서 이 계급을 분류한 거 보면은 광대, 우리가 일반 연희한상 광대라고 표현해 놓거든요. 광대보다 더 못한 사람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선 해어하라는 말 알죠? 기생을 해어하라 그러죠, 그죠? 조선 해어사에 보면은 이 여사당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대라는 표현은 연희, 기능 이런 표현을 쓰죠. 그냥 우리가 해충 이런 표현 쓸 때 충 있죠, 충자 있죠, 충으로 표현해놨어요. 충. 그 정도로 멸시를 받던 집단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그 당시에 조선 말기의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민속예술의 특성, 그 다음에 안성이 이런 시장이나 청룡사 때문에 이런 배경들, 이런 것들이 결국 바우더기와 오늘날 남사당이 안성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1시간이 지나서 남사당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남사당 그러는데 남사당패는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충에 해당됐던 사당패를 먼저 이야기해요. 사당패. 남사당패가 나타나기 직전에 여자 행위자와 남자 포주죠. 포주면서 남편입니다. 이루어진 연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때문에 계속 도덕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면은 내 부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법률적인 옳은 부부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포주의 아내인 사당은 되게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노예예요, 노예. 이 사람의 노예예요, 노예. 그러나 법적으로는 우리가 그 당시 표현은 부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팔죠. 이 연희를 시키고. 그죠? 이런 조직으로 있다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천년에 더 가깝고 이 충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이제 사당패 집단이 있고 또 여사당을 구하기 힘드니까 이 여자의 역할을 누가 하기 시작했냐면은 어린 남자애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희패가 이제 여자들이 싹 빠지게 되고 연희패를 사당패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 어떻게 되죠? 점점 남자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사당패 출신인데 사당패 출신으로 시작해서 남사당패의 수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색 사회라는 것은 어렸을 때는 남자애들이 이 그룹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애들이 어리니까 분장을 이렇게 쫙 해놓으면은 여자처럼 보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극도 보면은 그것도 그렇고 일본의 오래된 연극인 그 노오로 가부키라는 연극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온나카타라 그래서 여성 역할을 다 남자가 합니다. 심지어는 영국의 셰익스피어 시대는 그 여성 제인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보시면 그게 나오는데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남자 여자 둘이 나중에 사랑하게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여성이 밝혀지면은 엄청난 어떤 사회적 제도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나라는 이 남사당패에서는 주로 이제 어린애들, 그죠? 뭐 10세, 뭐 15세 이하 이런 어린애들이 삘이라 그러죠. 나중에 나옵니다. 삘이라 그러는데 이런 애들이 조직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애들은 기능이 없는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바로 여성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남색 사회를 이루게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웃기는 것은 보통 이제 동성 연애자들은 보면은 한 번 여성의 역할을 동성 연애자들은 한 번 여성의 역할을 맡으면 할아버지가 되어도 여성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남사당패는 어른이 되면은 다시 남성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내가 어린애를 하면 딱 선정을 해요. 그게 내 부인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헤어지니까 밤마다 누가 생각나요? 가족이 생각나죠. 그죠? 그 행위를 하면서 그 여성의 역할을 하면서 가족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사당이 조직이 되었죠. 자, 보통 이런 조직이 되면은 꼭두시를 중점으로 약 40~50명의 조직이 단원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공연 이제 보러 가면은 이제 현대화된 남사당 단원을 보게 될 것인데요. 또 아까 얘기했더니 남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이렇게 가부장 사회, 그죠? 아버지 중심의 사회를 철저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거. 어린애는 여성의 역할 겸 어린애 역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은 매우 폐쇄적인 조직을 갖습니다. 이게 들어가서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다 이렇게 우리가 그 깊은 산속에 산적패들 그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문 딱 통과해야 되죠, 그죠? 아무나 통과 안 시켜주죠, 그죠? 거기처럼 아주 엄격하고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그냥 옛날에 득성말이라는 거 알죠? 득성말이 쭉 말아서 그냥 패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아주 혼을 내줍니다. 그렇게 혼을 내줘도 고치지 않으면 그냥 내쫓아 보냅니다, 그죠? 그렇고 이 조직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극빈한 농민의 아들, 고아, 가출. 어떨 때는 공연을 어떤 마을에들 공연을 하잖아요. 주로 이분들은 새벽에 그 마을을 떠납니다. 이때 어린애를 훔쳐오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래서 유럽의 집시 문화가 있었죠. 유랑극단.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남사당패가 공연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선량하게 굉장히 정말 지친 농민들에게 엄청난 그 생활의 위로를 주고 가는 남사당패도 있어요. 모든 집단이 항상 다 착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패거리들은 뭐 닭도 잡아가고 새벽에 뭐 먹을 것만 잡아가고 그 다음에 어린애도 훔쳐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패들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래서 싫어하는 조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유랑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민속 개념에 넣을 건지 말 건지 고민한다 그랬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전국을. 그리고 겨울에는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때 이때 주로 보면은 이 청룡사 같은 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남사당패들의 유명한 은둔지로서는 이 팡택이 아니고 안성 청룡사, 그다음에 평택 주인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죠? 주인이. 그다음에 전라도 당진, 황해도 송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연간식 여기가 유명했고요. 다 이렇게 다 굉장히 유명했던 은둔지입니다. 여기서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옛날에 일반 농민들도 서민들도 먹을 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조직을 축소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아까 이제 삐리 가열애들한테 기능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환경이 정말 도저히 먹을 게 없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는 흩어져야 됩니다. 가족 어려울 때 다 흩어지죠. 그러니까 돈 좀 벌면 다시 모이죠. 다시 옛날에 우리 땅 아버지 저 땅 사요. 그러면서 옛날에 100원 주고 팔았던 거 1000원 주고 다시 삽니다. 왜 삽니까? 내 땅이었기 때문에. 그죠?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냥 거지 생활합니다. 그러다 돌아다가 공연 때 되면 다시 이렇게 모여듭니다. 이런 생활을 했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렇게 천대받던 조직과 인물을 안성시의 대표 문화 마케팅을 내세워서 지금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노릇입니다. 그죠? 공연은 굉장히 오래 합니다. 오리지널 공연은. 근데 요즘 이렇게 공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집에 갑니다. 예. 공연은 아무리 재미있어도 2시간 넘어가면은 잠 옵니다. 예. 그래서 2시간 이상 잘 안 하죠. 그죠? 가끔씩 인내력 테스트를 위해서 4시간 정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죠? 근데 오늘날 공연은 이렇게 한 2시간 내외로 이렇게 일반 그 요즘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안성시에 사는 공연은 더 줄여놨습니다. 약 1시간 20분 정도로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공연 내용은 이제 다 뭐 아니까 풍물, 그죠? 풍물.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제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뭐 한 3, 40명이 집단적인 어떤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것, 그 다음에 그 바나 접시 돌리는 거, 접시 던지기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줄타기 이런 것들에 기억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순서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 안성시에서 공연은 원래 이제 접시가 일관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접시가 이제 그 버나의 접시가 굉장히 다 조그만 데서부터 굉장히 큰 것까지 이제 현대에서 만들어서 막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살판. 잘하면 살판, 못하면 죽을 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틀을 하죠, 배틀. 두 사람이 나와서 막 네가 잘했니, 내가 더 잘해, 네가 잘해, 막 그러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해학적 요소를 막 끌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은 진짜 잘하고 한 사람은 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맨날 잘하는 사람을 씹어대면서, 그지? 그러면서 막 그 웃음을 막 자아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속에도 그런 서로가 주고받는 재담 속에서 이 양반 사이를 비꼬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 못하는 사람 있죠. 폼만 실컷 잡고 못하는 사람은 주로 양반에 많이 비유되어서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가장 인기 있는 줄타기, 그죠? 이걸 이제 얼음산이라 그러죠, 그죠? 아까 이제 보면은 뭐 산이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산이, 그 산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전문가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살판, 땅재주. 그래서 요즘은 뭐 핸드스프링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에 해당되고 얼음산이. 그러니까 줄 타는 것을 차가운 얼음을 지나간 것 같이 그렇게 아슬아슬하다 그래서 이것을 얼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 타기 하는 광대를 뭐라 한다고? 얼음산이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가면극. 그 가면극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면극이라 그러면 되는데 왜 뜻백이라 그럴까요? 그 다음에 들미, 인형극입니다. 박첨지노릇.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다 아는, 일상적으로 다 아는 인형극이라 그러면 되는데 왜 들미라 그럴까요? 그리고 앞서 있는 그 덧배기와 덜미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깝니다, 양반들을. 양반 불러내놓고 완전 까버립니다, 그냥. 오만 병신 미친 짓은 양반이 다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게 보면 탈춤, 우리 전통예에는 굉장히 민중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있죠. 그래서 앞서 덜미, 뭐 덧배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냥 가면극, 인형극 하면 다 알아들었잖아요. 아까 기획, 공연 학업하는 사람 곤뱅이시라 그러고 약간 말이 어렵죠, 그죠? 그렇다고 고차원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폐쇄적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옆에 누군가 있어도 자기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씁니다. 야, 덧배기 준비해 하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다음에 뭘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런 말들인데 옆에 사람이 못 알아듣게 야, 밤에 도망가자. 다 알아듣죠? 그죠? 부엉이가 3번 운다? 3시에 도망가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이 말들은 모릅니다. 폐쇄 조직이고 언둔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박해받고 또 가끔씩 도둑질도 해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쓰는 말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씁니다. 덜미, 덧배기, 얼음산이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함께 마무리 차차차. 그죠? 이게 가장 신나죠. 그죠? 우리가 서양 예술과 동양 예술, 특히 한국 전통기와 가장 큰 차이가 이거죠. 그죠? 서양은 끝나면 박수 치고 관객들 각 집에 갑니다. 그냥. 그죠?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끝나면 막걸리 한 판 풀고, 그죠? 배우하고 관객하고 같이 한번 신나게 놀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연인은, 전통 연인, 그래서 무대가 여기 있고 객석이 서로 마주보고 딱 무대와 객석을 분리시키지 않고 원형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내가 무대를 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관객이 무대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죠. 그래서 우리 연인을 참여 연극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또 우리 전통 예술의 특성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이런 연인도 그대로 그 전통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고 있죠, 그죠? 이때 이렇게 막 축제 때가 아닐 때는 가끔씩 막걸리도 풀고 막 그럽니다, 그죠? 이 여자 참 힘들게 살다 갔습니다. 예,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바우더기에 관한 연구는 전부 다 어떤 추정,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역사적 뭐 정언 이런 거에 의해서만 전해줄 뿐이지 이게 어떤 문헌을 통해서 잘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은 아까 기록으로 남겨져야 우리가 역사 연구가 쉬워지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사당패가 아주 천한 신분이었고 또 천한 신분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놨는데도 거기서 더 과거의 여성은 어땠습니까? 남자에 비해서 더 친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논쟁이 있습니다. 바우더기에 관한 거의 대부분은 이 사람이 아주 제 기능이 뛰어났다. 이거 빼고는 전부 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름조차도. 바우더기는 김씨다. 아니야, 박씨야. 저는 김씨인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김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쓰던 컴퓨터가 이게 한자로 정한이 안 되는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제가 한자로 이렇게 변환을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은 김씨고 김암덕이다. 바이암자 아시죠? 바이암자 할 때 덕들자 이렇게 해서 이 바이를 바우라 불러서 바우덕이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바우덕이가 여자지만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 가서 어떤 강한 남자보다 더 강하게 남성처럼 살았다 해서 중성적 이름을 딱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바우는 보통 우리가 남자 이름이잖아요. 옛날에 그지? 그죠? 그 다음에 덕이는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몸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바우덕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석했어요? 제가 그냥 해석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유시연 씨가 쓴 바우덕이전 또 이제 다른 몇 편의 소설을 보면은 그냥 성이 박씨다. 그래서 박우덕이었는데 그냥 쉽게 부르기 위해서 바우덕이 했다. 뭐 그런데 뭐가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이런 주장을 많이 했고 또 제가 그냥 김씨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쪽을 좀 많이 믿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출생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1800년대에 태어났다. 1900년대에 태어났다. 근데 이제 안성 씨는 지금까지 다 이제 요렇게 요쪽에 의존해서 안성 씨 역사도 쓰고 바우덕이 축제 안 되면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요즘에는 지방 축제가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사람들이 바우덕이는 안성 씨가 가짜로 허구적 인물인데 가짜로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박을 했어요. 아닌 것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야 이때 태어나서 옷간자 받은 거 다 거짓말이야. 1900년대에 태어났다. 1910년대. 그래서 1910년대에 활동했다. 이 근거는 뭐냐면은 바우덕이의 거사, 아까 거사 이야기했죠, 그죠? 이 이경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소설에서는 개똥인가요? 개똥이? 개똥이가 바우덕이를 끝까지 지키죠, 그죠? 개똥새, 개똥새. 개똥새가 지키는데 다른 소설 또 역사에서 이경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우덕이보다 한 10살이나 20살 정도 더 많은데 바우덕이를 정말 이렇게 그 꼭두실에 존중하고 끝까지 남아서 나중에 이제 그 죽었을 때까지 다 그리고 죽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렇게 있었던 인물인데 그 사람이 이경화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1910년대에 활동을 했다. 그래서 바우덕이의 거사가 이경하기 때문에 바우덕이가 1910년대에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 안성 문화원 원장인 김태원 선생님의 주장은 그렇다면은 둘 다 맞다. 둘 다. 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옛날에 보아 누가 유명하면 제2의 보아, 제3의 보아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선동열 선수 하면 야 내가 제2의 선동열이야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바우더기도 그러면은 바우더기가 워낙 이때 유명했기 때문에 이 10년대에 바우더기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그래서 이때 오리지널 바우더기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1910년대까지 여러 명의 바우더기가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것 역시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다 바우더기 예술에 대한 평가는 일치됩니다. 남성 조직인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역사적 인물에서 우리가 존경하거나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할 때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 역사적 인물들은 뭐냐면은 항상 보통 사람들은 안 돼. 안 될 것이다. 그죠? 죽어도 안 돼. 항상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바우더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남사당 단연이기 때문에 뭐 대원군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여성이 꼭두새가 될 수 없는 때 돼버렸고 그리고 아주 그 최하층민으로서 엄청난 서러움을 받는 그런 계층에 속한 인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엄청난 수준의 예술적 수준을 끌려 그러니까 한계를 항상 이렇게 부닥쳐 있는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었다는 것이 오늘날 바우더기를 우리가 높게 평가하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남사당들을 아주 예술적 차로 끌어올리고 그죠? 그 활동 범위가 안성에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장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대중문화라는 개념 그죠? 이것을 그 시대에 이미 앞서서 했다. 그래서 뭐 보아 그래서 바우더기가 오늘날 새롭게 태어나면 보아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그 몇 년 전에 보아가 한참 인기가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민속에서 모른다고 했죠. 옛날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이게 내려온다. 안성, 청룡, 바우더기 속옷 만들어도 돈 나오고 치마 만들어도 돈 나오고 주위에 오르니 또 돈 나오고 바람을 날리면 휙 지나가면 돈 떨어진다. 난 바우더기 옆에 있고 싶어. 이러면 그죠? 예.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또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공연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우더기가 꼭두새 여자이기 때문에 공연 허가가 좀 남자 꼭두새 단체보다 잘 이루어졌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연 허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죠? 남자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연 허가가 쉽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대충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남사당 또는 바우더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모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살아가신 분들 또 친구, 또 동생, 자식 다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은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한계라는 것은 항상 자기 앞에 존재하게 됩니다. 난 왜 이럴까?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 이런 한계가 왔을 때 한 번쯤은 바우더기는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죠? 정말 천대받고 서러움받고 사회 지탄질 받고 소위 말하면 인간으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최고의 예술가로 성장하고 그런 어떤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엄청난 예술적 가치를 남기면서 활동했다는 것이 저는 오늘날 우리가 바우더기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제가 이제 막 준비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충실하게 남사당, 바우더기 또 우리 민속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으면 굉장히 저는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만나서 이런 내용을 하게 된 것이 저는 이것을 공부한 학자로서 엄청나게 자랑스럽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바란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 오신 수강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룡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안성 제대로 알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안성에 오신 거예요. 안성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바우더기, 맞춤, 포춤. 오늘 날씨가 어때요? 맞아요. 제가 그런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안성 맞춤이라고 하셔야죠. 안성 맞춤 날씨로 안성 맞춤 나들이 나오신 거예요. 한번 들어오시는데 계단을 올라가셔서 한번 올라와 보세요. 그래서 딱 위에서 세 번째 계단에 딱 한번 서보시는 거예요. 그 느낌을 받고 청룡사로 들어가실게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액자 속에 예, 대웅전이라는 사진이 한눈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네, 딱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청룡사는 액자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선을 가운데로 활용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쪽 사선으로 다 활용을 해서 액자 기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청룡사는 액자 기법으로 마음에 사진 담아가듯이 청룡사를 마음에 담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굉장히 고풍스럽죠? 여러분들 느낌도 그대로세요. 지금 오신 느낌이. 예. 그래서 여기 청룡사는 이런 느낌을 주는 사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에는 사찰이 많은 것 중에서 뭐 어느 임금님과 대사님과 관련되지 않은 사찰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기도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여기 오시면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건물이 있어요. 아니, 보아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축물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건축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건축물을 가진 곳이 청룡사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이만큼 오세요. 이만큼 오세요. 그리고 제일 한아름에 안 들어와요. 이 기름은. 그래서 청룡사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람객분들한테 가장 사랑받고 있는 나무. 이 나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맞아요. 안 와보신다고 하고 기받아 보신다고 해서 많이 쓰다듬고 안 와봐주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여기 주춧돌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죠? 여기는 지장전, 명부전 또는 시왕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보통 저승사계를 관할한다라고 하죠. 죽으리신 분이 가운데 파란 보관을 쓰신 지장보살님,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우리 제목에 따라서 통벌을 주신다는 10분의 왕이 계세요. 그걸 시왕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절에 가시면 이런 데가 보시면 아, 저분이 지장보살님이구나, 10분의 왕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보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저쪽에 보시면 머리에 이렇게 책 같은 거 입고 계시는 분, 저분이 엄나대왕님이세요. 5대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청룡사에 오셨는데 청룡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설 속에 상상. 그렇죠. 근데 진짜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보여드릴까요? 예, 보여드릴게요. 요 나무에서 한 마리 뱀같이 생긴 게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금방 찾으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사찰인데 제가 뱀이라고 했겠어요? 이거를 부처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믿어주거나 말거나 제 맘대로 불러버릴 거예요. 청룡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저의 하나의 스토리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여기는 이제 바우덕의 사당이에요.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불과 한 8년 정도? 네, 7, 8년, 2005년에 여기 땅이 어디죠? 경주 정씨들의 그 땅이에요. 그거를 이제 청룡사에다 이렇게 승낙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 사당을 지은 거예요. 근데 바가 청룡사라는 절이 보통 남사당패 본거지다라고 해요. 그 남사당패 하면 보통 남자들로 이루어진 사당패인데 유일하게 여자가 꼈죠. 김암덕이라고 하는 여자가. 네, 근데 암자가 한문으로 바위암. 그래서 그걸 풀어서 바우덕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연예인의 효시 완성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우로! 불러!
여기에 대해서 강의뿐이 아니라 좋은 공연을 보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이게 인문학 강의라 그래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랑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강의여서 더 좋았고요. 그리고 체험도 하고 같이 와서 공연도 보고 하면서 아이가 그냥 그 공부로만